최영일의 YTN 뉴스 정면 승부. 최영일의 YTN 뉴스 정면 승부. 최영일의 YTN 뉴스 정면 승부. 새로운 한 주 잘 시작하셨습니까?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최영일입니다. 마지막 기회라 생각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춰 뼛속까지 바꾸는 혁신을 해나가겠다. 위기 때마다 들린 이 말이 또 들립니다. 새누리당의 혁신, 삼선의 김용태 의원이 주도하게 됐고요. 전당대회를 준비할 비대위에는 비박계를 대거 포진시켰습니다. 비대위와 혁신위가 당의 황골탈퇴를 어떻게 이뤄낼 것인가 주목되는데요. 오늘 뉴스 정면 승부 2부에서는 전북 지역의 유일한 새누리당 당선자죠. 정운천 비대위원 연결해서 궁금한 내용들 질문해 보겠습니다. 뉴스 정면 승부 지금 시작합니다. 네, 임을 위한 행진곡 5.18 민주화 운동을 상징하는 노래입니다. 그동안 5.18 단체와 야당은 이 임을 위한 행진곡을 5.18 기념곡으로 지정하고 기념식에서 재창 형식으로 부르게 해달라 이렇게 요청해 왔는데요. 그러나 정부가 이 요구를 올해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야당은 말로만 협치냐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선 상황입니다. 오늘의 정치권 움직임 YTN 추은호 해설위원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그동안 이게 좀 잘 풀릴 것 같던 임을 위한 행진곡 문제가 원점으로 돌아왔는데요. 그렇죠. 자, 보훈처가 이 재창이 아닌 합창으로 기존처럼 진행하겠다. 이 입장의 논리는 뭔가요? 그 임을 위한 행진곡 참 노래가 뭐길래 이렇게 우리 사회를 네. 갈라놓는지요. 참 이념 대립 그리고 명분 여기서 한 발자국도 못 나가는 것이 네. 뭐 누구 옳고 그르고 뭐 잘잘못을 떠나서 참 안타깝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보훈처의 논리는 크게 이제 문제 초점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합창이 아니라 재창으로 할지 이 문제에 대해서 네. 합창을 유지하겠다라는 거고요. 또 이거를 5.18 민주화운동 기념곡으로 지정해달라 이런 거에 대해서 기념곡은 안 된다. 이렇게 두 가지로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요. 네. 보훈처는 그 합창단이 합창을 한다. 그리고 원하는 사람은 따라 부를 수 있다. 그래서 그 행사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자율적으로 선택에 맡기겠다. 네. 그래서 재창을 하면은 의무적으로 따라 부르어야 된다. 뭐 이런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래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의무적으로 따라 부르는 것이 오히려 그 화합의 측면에 맞지 않다. 이런 논리를 펴고 있고요. 네. 그리고 기념곡으로 지정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뭐 광복절에도 광복절의 노래라고 있지만 그것은 네, 공식 지정곡은 아니다라는 네.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 뭐 애국가조차도 국가로 지정돼 있지 않은 상태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 노래를 국가 기념일 지정곡으로 하면은 이 제1호가 되는데 그런 네. 것은 지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보훈처의 논리를 보면 일단 정리가 된 것이 그동안 보수단체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이 어떻게 보면 북한의 영화의 배경음악으로 사용됐다. 네. 그리고 이적성 시비를 많이 제기를 네. 했는데요. 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공식 행사에 사용하겠다라고 했으니까 제가 듣기로는 받아들이기로는 보훈처에서도 이적성 문제에 대해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하지만 뭐 기념곡으로 지정하는 문제는 지금 시점에서 빠르다. 그것도 뭐 관점에 따라 다르겠지만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네. 그 재창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부분은 논리가 좀 궁색한 측면이 많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결국 이 문제가요. 노래가 무엇이길래 이 정치적 문제여서 그런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청와대와 여야 사이에서 이 협치의 출발점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 문제를 봤단 말이죠. 자, 그럼 당연히 야당은 협치하겠다는 거냐 이렇게 반발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야당은 지금 당연히 반발을 하고 있고요. 지난주 금요일에 청와대 대표회동이 열려지지 않았습니까? 네. 그때 합의사항이 6개 항이 발표가 됐는데 그중에 그 임을 위한 행진곡 문제가 5번째 합의로 네, 나왔었죠. 네. 야당 두 야당 대표 원내대표가 기념곡으로 지정 허용해달라 이런 그 요청에 대해서 건의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은 국론 분열이 생기지 않는 좋은 방안을 찾아보라고 보훈처에 하겠다 이렇게 네. 말했다는 네. 것이 제 합의사항 5번째입니다. 이런 대통령의 언급을 놓고 그 야당은 이 기념곡 지정 그리고 이 문제를 아주
잘 풀릴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고 객관적으로 봤죠. 그렇습니다. 네. 새누리당도 뭐 비슷한 입장인 것으로 이렇게 받아들여졌습니다. 여기서 의문이 드는 것은 왜 이렇게 완전히 합의되지 않은 이 사항을 청와대에서 합의문으로까지 포함시켰는가라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의문이 들고요. 네네. 그러면 결국 협치의 싹을 보훈처에 맡기고 그 싹은 보훈처가 자르는 것이냐 뭐 이런 식으로 확대 해석할 수도 그러네요. 있거든요. 네. 그래서 좀 명쾌하지는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야당은 당장 그 청와대 합의에 잉크가 마르지 않은 상태에서 네. 뭐 협치의 합의를 어겼다라고 반발하고 있고요. 또 박승춘 국가보훈처 장관 해임 촉구 결의안도 내겠다 뭐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분명한 것은 협치가 다시 시험대에 오른 것은 사실이고요. 네. 야당은 정부가 어떻게 하느냐 앞으로 한 이틀 남았으니까 여기에 따라서 국정 운영에 큰 흐름이 바뀔 수도 있다 이렇게 지금 엄포를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은 결국 이 오늘 오전에 보니까 보훈처가 보도자료를 낸 거더라고요. 그렇죠. 그럼 지금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문제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밝히고 있나요? 먼저 새누리당은 정진석 원내대표 그리고 오늘 비대위가 첫 회의를 열었는데요. 네.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입장이 나왔지만은 보훈처 결정에 유감을 표시하고 네. 다시 생각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행사가 이틀 남았지 않습니까? 네네. 5.18이. 그렇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라도 좀 입장을 다시 바꿔달라 이렇게 보훈처에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청와대는 공식적인 입장은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무척 부담스러울 겁니다. 그래서 정영국 청와대 대변인도 보훈처의 입장을 보라 이렇게 말만 하고 이제 넘기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대통령 지시에 따라서 보훈처가 여러 입장을 듣고 결론을 내린 상황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청와대가 이것을 다시 고쳐라 이렇게 말하기도 참 어려운 상황일 겁니다. 존중하지 않을 수밖에 없을 거고요. 네. 그래서 마지막에 뭐 내일까지 상황은 남아 있습니다만 어떻게 바뀌게 될지 주목되는 대목입니다. 그러네요. 이게 한번 할 때 좀 잘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것을 또 바꾸기도 애매하고 안 바꾸기도 애매하고. 자, 그리고요. 어제 일요일인데 오후에 전격적으로 청와대 비서실이 일부 개편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비서실장은 바뀌었고요. 정무와 민정수석은 이번에 교체되지 않았더군요. 그렇죠. 요번 청와대 개편이 과연 총선 패배에 대한 책임을 물은 것이냐. 네. 그래서 쇄신용이냐라는 것이 이제 관심을 갖게 되는 대목이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언론들도 제각기 여러 측면에서 해석을 했던데 일단 어제 김성호 홍보수석의 발표를 내용을 보면은요. 총선, 민의 이런 표현은 전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네. 단지 최근 사의를 표명한 이병기 실장의 사표를 수리하고 네. 라는 표현이 아하. 담겨져 있을 뿐이고요. 그래서 만약 총선 패배에 책임을 물었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현규환 정무수석 그리고 우병우 민정수석 비서관이 네. 포함이 됐었어야 됩니다. 네. 그렇지만 청와대는 굳이 그런 표현을 쓰지 않았습니다. 이병기 비서실장 부임의 이원종 신임 네. 비서실장은요. 아시다시피 뭐 관료 생활 오래 많이 네. 했었고 그리고 행정 경험이 무척 풍부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점에서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정무수석 업무와도 상당히 겹치는 부분이 많습니다. 네. 그 정무수석 업무가 정무 그리고 국민소통, 행정자치, 치안 이렇게 크게 네, 네 분야로 네. 나눠지고 있는데 이현정 신임 비서실장은 행정자치, 행정 그리고 치안 업무에 대해서도 상당히 네. 잘하는 그런 전문가 아닙니까?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앞으로 현규환 정무수석이 정무 분야 그리고 국민소통 분야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새누리당과의 관계 그리고 야당과의 관계에 역점을 두고 추진을 하고 네. 그리고 그 이현정 비서실장은 국정 마지막 부분들을 이렇게 총괄하는 그런 식으로 역할 분담이 좀 이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요. 그래서 앞으로 지금 뭐 정무장관 신설 이야기도 나오는데 그 네. 문제도 어떻게 결정될지 이건 좀 두고 봐야 될 것 네. 같습니다만은 이렇게 이원종 비서실장을 임명한 걸 보면은 정무장관까지도 생각을 좀 안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아하.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네. 근데 그건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원종 신임 비서실장 어떤 역할을 하게 될 것인지 그리고 이제 뭐 경제수석의 이제 강석훈 전 현 의원이죠. 19대 그렇죠. 의원입니까? 네, 19대 의원입니다. 그리고 이제 전 경제수석 안종범 이 지금 정책조정수석 이렇게 이제 이동이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리고요. 어제 오전에는 새누리당에서 이 혁신위원회 위원장이 드디어 떠올랐습니다. 비박계 김용태 의원이 키를 잡았던데요. 자, 위원님.
순항할 걸로 보세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김용태 혁신위원장 사실 좀 의외의 카드였는데요. 네. 그리고 비대위원들도 어제 임명한 사람들을 보니까 비박계 인사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당장 친박계에서는 경계 눈초리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친박계 초재선 의원들이 모임을 열어서 한 20명 정도가 성명을 발표했는데요. 네. 김용태 혁신위원장 그리고 비대위원 인선 잘못됐다. 모두 교체하라. 이렇게 시작부터 경계와 또 거부감을 뜻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이들의 논리는 개파를 초월하는 그런 시대적 정신에 어울리지 않는다. 아하. 운물한 개구리식 인선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데요. 시작부터 이렇게 당내에서 만만치 않은 저항에 부딪혔기 때문에 김용태 혁신위원장의 혁신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둘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네. 새누리당이 어떻게 혁신해야 된다는 것은 김용태 혁신위원장은 다 알고 있을 겁니다. 네.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은 새누리당의 혁신의 핵심은 계파 갈등을 해소하고 당청 관계를 다시 정립하는 그 두 네. 측면에 맞춰져 있거든요. 또 더 중요한 것은 혁신을 실천하려는 의지가 중요한 거죠. 네. 새 전당대회에서 어떤 대표가 혁신안을 실천해 나가느냐 그것이 중요한 건데 만약에 혁신안이 이번에 새누리당의 혁신이 좌초한다라면은 정말 과연 새누리당이 보수 세력을 담을 그릇이 되느냐라는 그런 회의론이 많이 들게 될 거고 네. 이 기회에 창제적 파괴가 필요한 것 아니냐 그런 주장들이 많이 나올 가능성이 다분히 있어 보입니다. 네. 자, 이 대목 좀 지켜봐야 되겠네요. 오늘 소식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추은호 YTN 해설위원이었습니다.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산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을 30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031-497-0561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주물 작업 연마 작업 페인트 작업 분진가스 냄새 연기 작업장 분진 이 세상에 못 없애는 분진이 어딨어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가 다 잡아줍니다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네, 1부 여기까지고요. 2부로 돌아옵니다.